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메탈과 그다음에 반도체가 접합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메탈과 반도체가 접합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샤키 베리어 하이트의 그러니까 샤키 컨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샤키 컨택을 할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페르미 레벨 피닝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샤키 베리어 컨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메탈의 워크 펑션이 실리콘의 워크 펑션보다 크도록 메탈을 선택한 다음에 접합을 해줘야 됩니다. 뭐 접합을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실리콘 위에다가 메탈을 증착을 하는 거죠. 증착을 하는데 그걸 보통 CVD로 증착할 수도 있고요, 혹은 PVD 방식으로도 증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메탈의 워크 펑션은 이 실리콘의 워크 펑션보다 커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만약에 워크 펑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뭐 어떠한 메탈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외부에 어떤 에너지가 인가되었을 때 여기서 이제 일렉트론이 나올 수 있는 그 힘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일렉트론이 그러면 어디까지 도달했을 때 힘을 말하냐면 E0, E0는 베큐움 레벨입니다. 그래서 베큐움 레벨까지 전자가 나갈 수 있는 그 상황, 그때에 그 필요한 에너지, 그게 얼마인지를 말하는 것을 이제 메탈의 워크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의 워크 펑션이 이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요만큼의 이쪽 Y축이 다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의 에너지가 가해져야지 여기서 일렉트론이 나와서 이 영역, 여기가 이제 베큐움 레벨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베큐움 레벨 이상으로 일렉트론들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메탈 같은 경우는 페르미 레벨과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 같잖아요. 그래서 이 두 영역에서부터 베큐움 레벨까지의 그 하이트를 보면 되고요. 실리콘 같은 경우는 페르미 레벨에서부터 그 다음에 베큐움 레벨까지의 그 에너지 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실리콘의 워크 펑션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해서 전자 친화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뭐 얼마나 전자가 친하냐 이 물질이 그걸 뭐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뭐 에너지 밴드갭 안에서의 우리가 그 상황을 얘기를 좀 한다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 이후로 일렉트론이 나와서 프리 일렉트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서는 베큐움 레벨에서 얼만큼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 컨덕션 밴드로 떨어질까 라는 그 에너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키 컨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메탈의 워크 펑션이 실리콘의 워크 펑션보다 커야 된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메탈과 실리콘을 이제 접합을 했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접합을 할 경우 여기 실리콘에서 보면 페르미 레벨이 메탈의 페르미 레벨보다 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페르미 레벨이라는 거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2분의 1인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전자가 있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전자는 접합을 했을 때 에너지 상태가 더 낮은 영역의 페르미 레벨로 이동하고 싶어 합니다. 왜? 왜냐면 일렉트론들은 에너지 상태가 높은 것보다 낮은 거를 더 선호해요. 왜? 그게 더 스테이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적이기 때문에 더 낮은 영역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몸이 떠 있는 것보다는 바닥에 다리가 붙어 있는 게 더 안전함을 느끼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일렉트론이 높은 페르미 레벨보다는 더 낮은 페르미 레벨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퓨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슈가
자,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컨디션 밴드가 있고 페르미 레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현 시점보다 농도가 올라가면 이 페르미 레벨은 위쪽으로 가죠. 맞죠? 근데 만약에 이 시점보다 농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페르미 레벨과 이 컨디션 밴드의 갭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렉트론이 넘어가죠. 그러면 이 영역에서의 전자 농도는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 페르미 레벨과 이 컨덴션 밴드의 갭은 더 커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페르미 레벨은 고정이니 그죠? 이동할 수 없고, 그러면 결국 컨덴션 밴드만 이렇게 위로 밴딩을 하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걸 그린 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페르미 레벨이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영역에 더 가다 보니까, 왜냐면 전자가 여기로 가다 보니 이 앞에는 하나의 벽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베리어 하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베리어 하이트는 우리가 파이 b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베리어 하이트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요 위에 우리가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뭐냐면 여기 컨덴션 밴드에서 백균 레벨까지의 값을 말합니다.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이제 있죠. 그러면 베리어 하이트는 여기 있는 메탈의 워크 펑션에서 실리콘의 전자 친화도를 빼면 그럼 요만큼만 남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 있는 베리어 하이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얼하게는 메탈의 워크 펑션에서 실리콘의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빼주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베리어 하이트 값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아이디얼한 케이스에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 이 영역에서 좀 더 설명을 더 드리면, 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리어 하이트는 메탈의 워크 펑션과 실리콘의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빼면 여기가 아이디얼하게는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메탈과 실리콘이 접합을 하면서 실리콘의 페르미 레벨이 메탈의 페르미 레벨보다 더 높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렉트론들이 많이 넘어갔고, 페르미 레벨 위에 있는 그 컨덴션 밴드는 플랫하지 않고 일렉트론이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농도가 더 이쪽 영역의 그 전자의 농도가 더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컨덴션 밴드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컨덴션 밴드는 여기서는 이렇게 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이 영역, 이 컨덴션 밴드가 이렇게 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밴드가 휘었단 말은 우리는 두 가지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밴드가 휘는 만큼 뭐가 발생하냐면 디플리션 영역이 발생합니다. WD는 디플리션 미스를 줄여서 한 말이고요. 한국말로는 우리는 공핍층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자가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가 휘었다는 말은 디플리션 영역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밴드가 휘었다는 말은 그 영역에는 전압이 인가가 됐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에너지 밴드 같은 경우 우리가 외부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 밴드가 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외부의 전압은 안 가해졌지만은
내부에서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밴드가 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디플레이션 폭이 만들어지고 밴드가 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텐셜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서 만들어진 포텐셜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거를 built-in potentia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barrier potential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VBI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아이디얼하게는 메탈의 워크 펑션과 그 다음에 실리콘의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빼주면 베리어 하이트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리얼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리어 하이트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되는 메탈하고는 거의 독립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보시면 실리콘은 최외곽 전자가 4개가 있습니다. 자, 학교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 최외곽 전자는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공유, 여기도 공유, 서로 공유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실리콘 안쪽에서의 얘기고요. 만약에 실리콘 바깥쪽은 어떨까요? 뭐 바깥쪽이라기보다는 실리콘 표면? 실리콘 표면 어떨까요? 이 영역 표면에는 공유할 게 있습니까? 없죠. 왜냐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 있는 이 일렉트론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일렉트론들은 어떠한 결합이 없이 그냥 존재하든지, 혹은 옆에 있는 실리콘이랑 결합을 하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스테이블하게 나와 있는 이 실리콘의 일렉트론들을 뭐라 하냐면, 우리는 그걸 댕글링 본드라고 합니다. 이런 프리 댕글링 본드에 의해서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서페이스에 디펙이 있어서, 왜냐면 웨이퍼 같은 경우는 케미컬 처리를 많이 하고, 혹은 뭐 드라이칭을 한다든지 어떤 외부 데미지를 많이 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서페이스가 안 좋을, 언스테이블 혹은 뭐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표면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 실리콘의 표면은 많은 이 스테이트 준위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얘기를 좀 해보면, 실리콘 안쪽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임플란트를 인위적으로 해서 그 안에 뭐 도피 농도를 바꾼다든지 할 수가 있죠. 근데 표면은 어떨까요? 요거는 우리가 뭐 임플란트인지 그런 디펙 같은 경우는 이 실리콘 안쪽이고요. 근데 이 서페이스, 이 표면 쪽은 어떨까요? 이 영역은 웨이퍼의 뭐 컨디션, 혹은 뭐 그건 컨디션은 이제 공정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이 서페이스의 그 스테이트는 상당히 많은 일렉트론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RCA 클리너인지 이런 것들이 잘 됐을 때는 또 표면이 스테이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베스트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0 to 10 일렉트론의 그 캐리 덴시티가 서페이스가 보면 이제 10 to 10의 일렉트론이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worst 케이스는 10 to 13, 12 정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 표면은 우리가 어떤 그 외부 추가적인 공정이라든지 혹은 클리닝이 이루어져야지 표면의 컨디션이 아주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